자, 자료 8페이지 좌측에 등기 신청의 적격자라고 했지만 가끔씩 묻는 게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이건 쉽죠. 딱 요 명의로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OX죠. 1번에 17세인 갑으로 물었죠.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또는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연인이면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민법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다 등기되죠. 2번 태아는 태아의 이름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민법상 조합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민법상 조합 그러면 동업계약을 한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조합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로 표시하여 건재당이나 어떻든 조합의 명의로는 5번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되지만 시군 자치구까지요.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읍면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도 참 4번부터 먼저요. 학교는 사립학교든 국공립학교든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5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까지는 되고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읍면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6번 북한 주민도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도 외국인이고 법적으로는 외국인이고 북한 주민도 자연인이니까 북한 주민의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그 다음 7번 종중 등 단체 종중, 문중 또는 무슨 김씨 무슨 파 요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청주 한시 무슨 종중 무슨 파 이런 이름으로 나왔죠. 청주 한시라는 종중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분여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분여회 이름으로 이 단체 분여회라는 단체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할 수 없다고 틀렸고 그죠? 특별법에 농협 있죠. 9번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농협 자체가 법인이고 농협은 당연히 농협의 이름으로 등기됩니다. 이건 합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10번은 채권자 갑이 자 보세요. 채권자 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할 때는 등기 신청인이 을이 아니고 갑이죠. 등기 신청을 원래 을이 해야 될 등기를 등기 권리자는 을이지만 등기 신청하는 적격자는 갑이죠. 을이 아니고 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하니까 등기 신청인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물으면 갑이죠. 을이 아니고 이렇게 요 이름으로 등기 신청이 되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나왔죠. 쉬운 거니까 OX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8페이지 우측으로 가서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는데 신청 정보는 신청서고 등기 신청서는 자주 묻진 않았고 첨부 정보 이게 양이
양이 많은데 나중에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지만 첨부정보에서 한 문제 예상을 하시고 신청서는 1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인 것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것, 소유자 다르죠. 이것도 공동 저당되고, 그러면 소유자 다른 수개의 부동산을 공동 저당 신청할 때 요거 일괄해서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관할 등기소가 같고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 목적이 같으면 되는데 어떻든 일괄 신청이 됩니다. 2번은 딱 한 번 이거 나왔죠. 신청서 문자를 삭제하고 그 삭제할 때 그 글자 수를 나누어 적고 문자 앞뒤에 삭제한 문자 앞뒤에 괄호 붙이고 서명하고 X입니다. 중개사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여기는 서명하고 아니고 서명하거나 또는 O와 서명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서명하거나 하고가 아니고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이죠. 3번은 갑을병으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순차로 전전매매됐고 미등기 상태에서 갑에서 을병. 그런데 등기 명의는 갑에게 남아있을 때 병이 을을 대신해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가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인은 병이죠. 등기 신청은 병이 하지만 병이 신청인이지만 등기 권리자는 을입니다. 을이 등기해야 될 권리를 을이 해야 될 권리를 안 하니까 누가 하고 있죠? 병이. 등기 신청인은 병이지만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입니다. 4번은 매수인 을이 갑이 을한테 매매해놓고 갑의 위임을 받으면 을이 갑의 대리인 자격과 을 본인 자격으로 혼자 가서 을이 가서 갑의 대리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있고요. 민법에 쌍방대리, 여기 4번처럼 자기계약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을이 갑의 위임을 받으면 말이죠. 요렇게 나왔고, 등기 신청서가 있고 이제 첨부 정보입니다. 여러분 좀 양이 많지만 전체에서 첨부 정보가 등기할 때 첨부하는 서면입니다. 전체에서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정보는 그게 바로 1번에 있고, 금인을 받느냐, 금인계약서. 요건 최근에 이제 출제 빈도가 낮아졌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게고 2번입니다. 자, 1번 먼저. 그럼 등기 원인 정보 그러면 매매가 등기 원인이면 매매계약서, 이게 원인 정보인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다수, 여러 필지 중에 일부나 아니면 공유자의 지분 중에 여러분 여러 명이 거래했을 때 일부가 가서 자기 지분만에 등기 신청해달라 하면 이거 수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필지 중에 일부만 등기 신청할 수도 있고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해 갈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할 때도 설명드렸죠. 이거 수리될 수 있느냐? 있다. 수리해야 되고, 금인 물을 때 2번 무허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도 매매로 인한 매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검인받아야 됩니다. 단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는 거래가액 신고 있죠. 거래가액 신고하면 뭐 받은 거로 간주한다. 검인. 그때는 검인 받은 거로 간주하니까 그때는 따로 검인 받을 필요는 없죠. 신고했다면. 그러나 일단은 매매도 검인 받아야 됩니다. 다음, 등기 의무자가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 말이죠. 이 등기필 정보가 등기필증 또는 그 전에 등기권리증을 내는데 등기필 정보를 자 1번 등기 권리자가 갖고 있던 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매도인이. 자 지금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로 매매하고 등기할 때 매도인이 갖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 이 매도인은 재교부 절대적 등기필 정보는 절대 누가 와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2번 유증으로 이전 등기할 때 유증할 때 있죠 여러분. 유증자가 사망하고 유증자의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가 등기할 때 요거 유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유언 집행자가 등기해 줄 때 유증자가 갖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유증은 제공하고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하고 유증을 물었었죠. 유증은 제공하고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는 상속 등기할 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번 성소한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요. 매도인. 성소한 매도인이 판결로 등기할 때는 매도인은 의무자니까 매도인이 갖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매도인은 반대로 성소한 등기 권리자 매수인 성소한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성소하여 판결로 등기할 때는 이건 매수인은 권리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자가 할 때는 매수인이 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제일 많이 묻는 게 3번입니다. 꼭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갑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료. 토지거래 허가하고 농지증명 중에 토지거래 허가하고 다음 농지 있죠. 농지 증명 중에 물론 농지 증명을 주로 잘 묻지만 토지거래 허가 물을 때 여러분 1번 가등기 물을 때 한번 나왔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때 이 부동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었다면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그러나 2번 임차권 물을 때 임차권 할 때 있죠. 앞에 임차권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 대상인 권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유상의 지상권,
아까 용의권 할 때 했죠. 앞 시간에. 유상의 지상권 등기가 허가 대상이고 임차권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등기 임차권 물을 때 허가구역이 나왔었고 농지로 갑니다. 여러분 농지. 1번 농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여러분 상속인이 농지를 유정을 받아 이전해 갈 때는 이건 농지 증명 필요 없고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유정받아 갈 때는 그건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누가 농지를 유정받아 간다고요? 상속인이. 여러분이 상속인으로 농지 상속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2번 부인이 부부 간의 정려, 부자, 아버지와 아들 다 나왔죠. 부부 간 농지 정려도 농지 증명 있어야 됩니다. 부자, 부부. 단 부부, 부자 간의 상속은 농지 증명 필요 없다고 했죠. 정려입니다. 부부 간이라도 정려는 농지 증명 있어야 합니다. 3번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이전해 갈 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항상 암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뭐 해간다? 분할. 그건 농지 증명 필요 없습니다. 4번은 공법, 농지법 시험에 나왔죠. 이거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이 뭐죠? 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 신고, 농지법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고 농지 이전 취득해 갈 때는 이건 농지 증명 있어야 되고 농지 증명이 받아야 되고 농지 증명 요하는 거 물을 때 농지법 시험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답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주말 영농. 우리 농지법에도 있지만 중개사법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여러분이 주말 영농이나 체험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이건 농지 취득할 수는 있지만 농지 증명은 받아야죠. 단 주말 영농, 체험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는 안 내도 되지만 농지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 5번 주말 영농, 체험 영농은 중개사법 시험에 집중적으로 물었었죠. 그 다음에 수용은 했죠. 우리 농지 수용하고 농지를 보세요. 상속, 수용, 진정명의, 무슨 취득시효 다 나왔죠. 우리 시험에. 다시요. 농지, 상속, 수용, 진정명의 회복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시효 있죠. 민법에. 원시취득. 취득시효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명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다음 인감입니다. 최근에 인감을 묻는 게 조금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 등기 의무자, 매도인 매매 같은 매도인이 갖고 있는 의무자 인감을 내죠. 등기할 때. 인감 제공하느냐? 1번 부동산 멸실. 멸실 등기가 마지막 나왔죠. 소유권 맨 첫 시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 멸실 등기는 인감 안 내죠. 최근에 꼭 알아둬야 될 게 2번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입니다.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 무슨 등기할 때? 말소. 여러분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물으면 안 냅니다. X. 이거 제공하지 않아요. 2번 있죠. 2번. 제한물권 말소 등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6번 주소 증명 정보가 주민등록 그 우측에 괄호 안에 주민등록 등초본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로 내죠. 보존 이전 등기할 때는 제가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가간통이라는 게 가간통. 매도인 것도 내고 매수인 것도 내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 X죠. 가간통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가간통이 매도인 의무자 거, 매수인 권리자 거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성소한 2번 권리자가 지금 성소한 권리자 그러면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로서 성소하여 등기해 갈 때는 그때는 판결로 단독으로 판결로 등기하니까 의무자 매도인 거 이때는 성소한 권리자인 매수인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하니까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건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우는 원래 이제 1번처럼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가간통이고 2번처럼 성소한 권리자가 할 때는 의무자권 제공하지 않아도 되죠. 자, 우측에 9페이지 대장 도면 중에 도면 여러 번 했죠. 용의권 할 때 전세권 범위가 건물의 전부일 때 도면 냅니까? 일부일 때입니까? 일부. 이거 전세권 할 때 했고 2번 지상권 설정 범위가 용의권 설정 범위가 그 일부일 때 토지 건물의 일부일 때는 대장을 냅니까? 도면을 냅니까? 도면. 이걸 또 이렇게 많이 물었고 그 다음 8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 등기 신청할 때 종중 등입니다. 항상 이거 했죠. 그럼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할 때 1번은 우리 앞전에도 했죠. 앞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이 대표자가 여러분 대표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아니고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가 되고 특히 제일 많이 묻는 2번 법인 아닌 사단 등이 등기 권리자일 때 여기가 틀렸죠.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 처분결의서는 첨부하는 건 그 앞에 종중이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할 때 이 처분결의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종중이 등기 뭐일 때 의무자 꼭 권리자나 의무자냐 이게 제일 많이 물었던 거니까 권리자일 때가 아니고 종중 등이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일 때요? 의무자. 요 의무자일 때 이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종중총회 열어서 처분 결의서입니다. 이걸 제공하죠. 3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를 할 때 대표자가 가서 대표자가 등기하고 등기부에는 대표자를 적으니까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요? 등기부에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적어집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할 때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은 주민번호가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죠. 이건 누가 부여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이 아니고 시, 군, 구청장. 종중에 대한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합니다? 시, 군, 구청장이 부여를 합니다.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자, 판결로 등기할 때 보세요. 가끔 나왔죠.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든 의무자든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 첫 번째 이거였죠. 성소한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패소한 자, 성소한 자가 해야 되는데 패소한 자는 판결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또 하나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10년이 지났다. 판결 받은 후 10년이 경과해도 언제든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X고 있다. 전자신청 보십시오. 2000년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2000년 이후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신청을 하는데 전자신청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없고 초기에 몇 번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지문하고 그전에 나온 게 요 정도입니다. 1번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 두 사람 있죠.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이어야 하고 아닌 자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2번 외국인도 전자신청은 됩니다. 거기 국내에 출입국관리 외국인 등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죠. 사용자 등록하고 할 수 없다도 틀렸고 사용자 등록하면 외국인은 전자신청이 됩니다. 3번 그러나 종중등 단체는 단체 이름으로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는 되지만 등기는 할 수 있지만 종중등 단체는 무선 신청은 할 수 없다.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4번 전자신청할 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자가 공인인증서를 보내죠. 공인인증서 아시죠? 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이 공인인증서는 인감 대신 공인인증서를 보내니까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는 전자신청할 때 뭐는 송신 안 해도 됩니다. 인감은. 공인인증서는 인감 대신 송신하는 것이니까요.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는 따로 인감은 송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송신한다면 X죠. 이런 정도만 물었고 특히 1, 2, 3번 전자신청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등기법 마지막 부분이 10페이지에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거. 이번 제가 이론 강의 때도 문제풀이 때도 강조했던 각하 사유 중에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 중에 마지막 이거 있죠. 사건이 아주 물건 권리까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건 권리까지 전체 정리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니까 이게 각하가 되는 겁니다. X. 1번 감유 결정에 의해서 감유 채권자 갑이 얼소유토지 감유 등기는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야기하죠 오늘. 가압류와 가압류 말소는 신청입니까? 법원 촉탁입니까? 촉탁. 어디서 촉탁이 와야 됩니다. 법원. 이게 반대로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법원 촉탁에 한 등기를 신청하는 건 안 되죠. 다음 2번도 관공서 공매, 경공매, 법원이 하는 경매나 관공서 공매 등으로 권리 이전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하거나 법원, 이거죠 아까 법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가압류 등을 신청해 오는 거 다 X.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니다. 3번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 등기 이후에 환매 묻는 거는 이거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민법에서 배우는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고, 환매 특약 등기, 매매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매매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지 않고 이후에 하는 거 안 되죠. X. 4번 부동산 합유 지분은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합유 지분 등기 안 되니까 합유 지분에 무슨 이전, 저당, 가압류 나오면 다 X입니다. 5번 유치권, 나중에 등기할 권리 나오죠. 유치권은 민법에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 대상 아니죠. 6번 농지에 뭐만 안 됩니다. 전세권. 농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7번 오늘 얼마나 하면 공유자 1분 지분, 공유 지분만에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8번 공동상속인 중에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9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가, 요거 가등기할 때 나왔죠. 본등기 금지가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할 때 했고. 11번 저당은 절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고 1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에 위반하여가 분리하여 11번, 12번 분리하여, 위반하여 이 말이 분리하여 등기하러 오면 그건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죠. 14번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 전에 미리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등기에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서는 뺐죠.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 9번, 10번, 14번 이런 거는 가등기 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따로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 등기할 대상이 물건과 권리. 자, 물건 물을 때 여러분, 물건을 물을 때 등기되는 물건 두 개 있죠. 나중에 정답 백선할 때 하겠지만 등기 대상이 물건 할 때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에 스레이트 지붕이 있는 이 주택하고 그 다음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방형 축사, 물론 100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주택이나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이건 없다가 아니고 역으로 등기 대상인 권리, 물건 물을 때 물건 중에 주택 한 번, 축사 한 번 이렇게 나왔죠. 답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거. 다음 하천입니다. 하천에는 나중에 정답 백선할 때 용의권,
하천에는 무슨 권리만 등기 안 됩니다. 용의권만. 용의권만 등기될 수 없고, 이건 여기까지 소유권과 저당. 하천에도 한강 이런 하천에도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저당은 등기됩니다. 저당까지. 뭐만 안 된다고요? 용의권만 등기할 수 없다. 자, 우측에 3번. 물건 중에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으로서는 호텔로 쓰고 있는 선박이나 폐유조선. 이건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없답니다. 자, 4, 5번. 오늘 얼마나 첫 시간부터, 등기 첫 시간부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분할하지 않아도 지상권 등 용의권은 되고 저당은 안 되죠. 그러나 5번 공유지분, 건물 등의 공유지분에는 이거 용의권은 등기할 수 없고 저당은 되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6번도 한필지 일부에는 용의권은 돼도 저당은 안 되고, 7번은 합유 지분에는 등기 안 되니까 합유 지분 처분하여 다른 합유자 동의 처분하면 합유 지분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유자 했죠. 우리 앞에 합유할 때 합유자 명의 무슨 등기해야 됩니다? 변경. 그거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농지에는 전세권만 안 되고, 농지에 전세권만 안 되고 지상권, 저당 이런 등기는 다, 이건 지상권 묻고 있습니다. 8번 농지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9번 토지 공중 공간이나 지하 공간에 상하이 볼, 여러분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죠. 민법에 구분 임차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분 무슨 권리요?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유치권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에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고요. 이미 앞에서. 11번 법원의 확정 판결 받아도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의 한 내용이고 독립한 물권이 아닙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12번 아파트 분양 약관에 일정 기간 전매 금지 특약을 맺었을 때, 아파트 분양할 때 전매 금지 있죠. 5년 분양받고 5년간 전매 못한다는 이 특약이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특약은 할 수 있지만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다 물건과 권리까지 이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아니다. 이게 다. 이게 마지막 등기법 12번째, 12문제 중에 12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이 있죠. 마지막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이 최근에 몇 번 나와가지고 요런 지문들이 있죠. 1번 등기관 처분의 이의신청은 기간 없습니다.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한다. X입니다. 이의신청은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2번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을 해도 이미 내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그걸 집행 부정지. 부정지라는 것은 이미 내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있다 하면 틀리고. 3번 이거요. 26회, 28회. 똑같이 이게 답으로 나왔죠. 두 번이나. 이의신청을 하던 이의신청은 등기관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면 X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4번 박스 문제로 나올 때 틀린 거 4번 31회입니다. 작년.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등기관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일부터 3일을 맞고 3일 이내 그거 맞고 그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이의 신청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지방법원.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 그러면 다시 어떤 처분을 해주고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면 의견 붙여 3일 이내에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지방법원. 이의 신청자가 아니죠. 요게 또 작년 기출문제 박스안에 나왔고 요런 범위에서 26회 8회 28회 31회 3번 나왔는데 이의 신청은 자주는 아니고 요런 범위에서 나왔다는 걸 등기법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리하시고 이제 지적법으로 넘어갑니다. 등기법은 양도 많고 어려워서 이 시간까지 한 4시간여에 걸쳐서 했고 요 지적법은 2시간,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오늘 2시간에 다 요 기출지문 해드리고 이제 정답 100선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선 지적법 기출문제 그 지문 100선 11페이지 여기부터도 다 X입니다. 우선 앞에 그 지번 예상 문제 지번 지목 들어가기 전에 토지 조사 등록 우리 배웠죠. 여러분 지적법에 맨 먼저 지적이란 그 1번 조사 등록에 지적소관청이 틀렸죠. 1번, 2번에 지적소관청하고 그 2번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1번 전 국토의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는 거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거는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을 토지 이동,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결정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이죠. 이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시군구가. 요렇게 반대로 1, 2번처럼 반대로 써놓고 틀리게 한 게 있었고 3번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있죠. 이거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때 3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이거 지번 등을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성인사항이다 아니다. 이 조사 계획은 성인사항이 아니죠. 시도지사나 대도시 성인 그럼 X고 다음 또 하나가 4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 이동이 이동 현황인데 이용 틀렸어. 이용입니까? 이동입니까? 하면 이동. 그리고 또 한 번 더 조사의 지번, 지목 등을 결정할 때 맨 끝에 4번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입니까? 토지 이동입니까? 이동. 이렇게 이동을 이용이라고 틀린 것도 있었고 5번은 또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 정리하면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고 소유자 변동이 따른 소유자 정리할 때만 소유자 정리결의서니 이건 앞에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라고 해야죠. 이렇게 틀리게 하는 지문도 있었죠. 여기까지가 토지조사 등록. 지적은 이렇게 토지를 조사해서 누가 등록하고 어떻게 하는지 요 절차고. 자, 요건 이제 가끔씩 나왔고. 다음, 이제 지번, 지목. 여러분,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그 지번부터 다시 이제 하나하나 예상 문제 말씀드리면서 지적 전체 기출지문
X인 지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